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야, 연속 상한가. 우선 너무 아깝다, 진짜로. 뭐, 어쨌든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좀 아깝기는 한데, 뭐, 어찌 되었든. 얘, 만약에 넘어가면은, 너무 기대가 되긴 합니다. 물론 넘어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도 좀 체크를 해보고, 지금 반응들 좀 어떻게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아쉽냐면은, 사실 검색기에 계속 떠서 보고는 있었어요. 상한가 터지기 전부터.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차트는 진짜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었고, 보고 있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였어요. 보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서 사실은 저는 이런 종목은 건들진 않거든요. 근데 뭐 물론 보고 나서 지금 아쉬운 거지. 저는 이게 신성장 기업이라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면제권을 좀 가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원래 3년 연속 막 적자 나고 막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얘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애들은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되면은 뭐 관리 종목으로 갑자기 막 편입이 되고 뭐 운이 좀 더 나쁘고 그게 1년 정도 더 진속되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상장 폐지라든가 뭐 얘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어서 우선 제 원칙상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 원칙대로 한 거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차트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들어가거나 공략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 마음이 또, 제가 뭐 수탁이 이런 걸 봐왔어도, 이런 식으로 연상을 분명히 검색기에 계속 떴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근데 연속으로 이걸 두 발을 뽑아놓은 걸 또 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네요. 저도 사람인데. 어찌되었든, 수익 보신 분들이 계시고 있다라고 하면 우선 축하드리고, 근데 어쨌든 들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우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뭘 기대하면서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얘 초전도체로 1차적으로 관련이 좀 되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던 거 초전도체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이때 이제 약간 많이 흔들어 놓기는 했는데 다시 얘기들이 막 조금 나오면서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가 이런 거 막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초전도체 쪽이 다시 한번 회복세로 좀 가고 있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하나 엮인 게 있거든요. 모비스가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 암 조직이 제거가 확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연상을 좀 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고, 최근에 다시 초전도체 관련해서 약간 이 변화의 바람, 이 힘의 방향 자체가 좀 다시 위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은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지금 불쇼를 보이고 있죠. 상승포 보이면서 거기에다 이제 기름까지 더 얹어줘가지고 더 크게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초전도체 사실 그거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긴 했지만 우선 테마고는 확실히 자리 잡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어찌되었든 계속 얘기가 나올 만한 업종 테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업종 테마 이런 것들만 봤었을 때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좀 가속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름 여기도 가속기라고 써있네. 의료용 가속기라고. 어찌되었든 가속화시켜주고 있는 거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매매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안 될 수 있기는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찌되었든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매매할 때는 좀 복잡해지면 안 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거 변수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실 했어도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원칙상 어쨌든 그럼 신성장 기업인 것들 일일이 맨날 종목 확인하면서 일일이 막 순간적으로 타점 넣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선이 오게 만들면 안 돼요. 머릿속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자꾸 변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그걸 오케이라고 하면은 그 변수가 또 다른 변수를 몰고 오고, 그 변수가 또 다른 변수를 계속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재무가 최근에 적자를 내고 있었던 기업들은 신성장 기업이고 뭐고 우선 절대 안 건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상장 폐지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오랜 세월 하면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타입이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는 진짜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선 저는 안 보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세요. 그래도 얘가 봤었을 때 신성장 기업이니까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면제권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매출액도 분명히 늘고 있고 회사 사이즈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나쁜 시도는 아닙니다. 근데 적자폭이 계속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은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해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라 그냥 자선단체지. 그러니까 기업이 결국에는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게 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알아는 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번 파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그냥 무작정 물리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이미 뭐 가격이 많이 떴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도 뭐 지금은 이제 늦기는 했지만 재무적으로는 썩 아직까지 뭔가 이 실적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좀 희망이 생기면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부각받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보수적인 타입이라 그래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부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가 마음에 들어도 접근을 못한 거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뭐 다 좋고 수익 보고 나오면 다 좋아요. 다 축하드리고 다 좋은데 그래도 알아는 두시는 게 좋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뭐 다음 목표가 이런 것도 잡아볼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흔들었어요. 되게 많이 흔들었는데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신성, 델타테크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랠리를 초전도체 막 올라가면서 움직이던 당시 이렇게 미친 랠리를 보내줬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선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갔어요? 뭐 선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끼는 게 좋아요. 우선. 그러니까 너무 과할 정도의 급등 슈팅 보내고 막 신고가 돌파하면서 나왔었던 종목들은 다 제끼는 거고 이게 근데 이 테마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한 번에 끝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순환을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2차전지라고만 하더라도 2020년도 당시에 뭐 물론 그 전부터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얘기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부각받기 시작한 거 사람들한테 막 많이 알려지고 이랬던 거는 이제 전 20년도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당시 이제 테슬라도 완전히 미쳤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처음에 끌어주던 게 가장 우량한 애들 위주로 맨 처음엔 끌어줬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갔어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아니면 LG 화학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뭐 그다음에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1차로 끌어주고 그다음 턴에서 이제 쉬겠죠. 쉬고 뭐 1,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부류군의 종목들이 또 올려주고 또 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올렸어요? 뭐 금양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같은 테마여도 순환을 돌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너무 초급등이 나온 애들은 이제 이번 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음 대권주자한테 이제 물려주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급등이 나온 애들은 우선 제끼고 보는 건데 그래도 전 초전도체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핫하게 움직였고 특히나 모비스 같은 이런 움직임들 이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돌파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앞전에 있었던 중요 신고가 구간을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서 큰 거래량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때는 돌파에 실패를 했지만 다음 턴에 왔었을 때 충분히 이거를 오히려 소화봉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화봉으로서의 좀 더 강하게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보통 이런 종목들이 다음 턴에서 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들을 좀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비스가 차트는 진짜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 얘가 딱 앞전에 있었던 요 박스권 돌파를 딱 해주고 나서 요 윗구간에서 이제 살짝 깨주고 나서 딱 반등 치는데 이평선들이 이미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슬며시 자리 잡고 앞전에 있었던 저점 이렇게 속임수까지 살짝 줘놓고 좀 끌어올리려는 이런 모습들에서 검색기에도 막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단에서 상단까지 치는 그림 좀 기대하면서 공략을 해보려다가 재무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 요게 결국엔 그 그림을 완성시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래요.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쳤기 때문에 내일까지 볼 수 있겠죠. 오늘 시간에서 만약에 시간에가 좀 풀린다든지, 야간에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뭐 미친 듯이 미증시가 꽂는다든지, 뭐 이 정도까지만 안 나온다라 그러면 우선은 내일도 갭상승 띄어가지고 건드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우선 요 자리까지 오면은 여기까지는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1층 구간에서 이제 2층 넘어와서 2층 하단에서 2층 상단까지 이제 쭉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반응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바로 갭상승 띄우면서 넘어가면은 아파트 층은 제가 항상 높이가 고도가 동일하다라고 설명드리잖아요. 이 정도 폭만큼 올라왔듯이 또 이 정도 폭만큼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 지금 여기 지금 한 4,800원 정도 자리를 돌파각을 완성을 시키면 이 정도 파동만큼 더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넘어만 가면은 대슈팅이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라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어간다라 그러면 목표가를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0% 90%짜리 파동이거든요. 5,000원 기준으로 한 80% 잡으면 한 9,000원 정도 되죠. 만약에 이 자리 넘어가면은 저는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한 9,000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라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를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9,000원 정도 내외 구간 정도까지 보시는 관점이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거까지 보시되 그건 2차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내일우선 반응을 먼저 좀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꼬리가 막 미친 듯이 달리면서 음봉 꽂고 내려가려는 영상이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이게 결국 3층 돌파에 실패하게 될 경우도 또 가능성도 무조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만 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번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때보다 거래량을 줄어서 충분히 전보다는 매물이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돌파하게 됐었을 때 쭉 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그래도 오늘도 어쨌든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맞기 때문에 힘을 좀 쓰긴 썼어요. 그리고 갭상승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게 될 경우도 생각은 해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실패하게 되면 여기 갭상승 나왔던 구간까지 또 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바꿔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반응 잘 보시고 여기서 뭐 바로 추가탄 알리면서 빠르게 못 끌어올린다 싶으면은 중요 구간인 건 맞으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분할 익절 한번 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어차피 무조건적으로 고점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중요 구간들에서 매뉴얼대로 좀씩 잘라가면서 보시는 게 결국 리스크 관리는 훨씬 유리하니까 내일 우선 갭상승 딱 띄우면서 한 방에 넘어가면 그냥 홀딩 하시면서 쭉쭉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애매하게 갭상승 띄워놨는데 쫙 갑자기 꼬리가 말리면서 막 음봉 전환되면서 내려가려 그런다. 이럴 때는 그냥 미련 없이 수익을 한 절반 정도까지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까지는 최소한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본전 걸어놓고 뭐 눌렀다가 가더라도 어쨌든 수익 챙겨놨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 잡았다가 반등 나와주면 여기로 바꿔잡고 돌파 나오면 이제 한 9,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안 나와주면 그냥 여기서 아니면 혹은 본전에서 그냥 컷 치고 나오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모비스 보시고, 만약에 혹시 몰라서 말씀드려요. 이게 FOMC에서는 움직임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그런 개념은 없어서 뭐 오늘 시간에가 좀 많이 이렇게 지금 풀린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막 약간 미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이 나왔다 싶으시면은 우선은 시장가로 절반 정도 던져놓고, 이 지금 시간에가 이상해도요, 만약에 지금 아직은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시간에 안 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나 이게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침에 내일 딱 일어나서 봤는데 뭐 미증시가 완전히 폭락해 있다 이러면은 우선은 시초가에서 수익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보시는 것도 한 가지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고, 어찌되었든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기는 하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것 같으니까 요까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